아니 그냥 저는 그래서 완벽해 보여요. 네. 진짜 아이돌 되는 것 같아요. 네, 느낌. 어렸을 때는 네. 진짜로 제가 아스팔트 껌딱지가 제 별명이었어요. 그때 이제 최초로 제가 보디빌딩 대회에서 마술쇼를 선보였어요. 꽃이 빵, 불이 빵 걸그룹 애들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 선생님처럼 몸매 만들고 싶어요. 자, 아이고 이게 네. 지금 지금 제가 막 무슨 아이돌 준비생 같은 연습생 같은 네. 느낌? 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트레이너 네. 우리 박엄진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나는 삶을 전하는 아이돌 트레이너 박엄지입니다. 아니 사실 뵙기에는 네. 진짜 아이돌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요? 느낌이. 오늘 좀 그렇게 입어봤어요. 네. 본인만의 스타일이 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트레이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신체적인 장점이나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스타일링을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 의상 스타일이 장점은 더 부각되게 네. 하신 거고 그쵸? 뭔가 단점은 지금 잘 드러나지 않게끔 맞아요, 하신 거예요? 맞아요. 저요. 아니 그냥 저는 그래서 완벽해 보여요. 진짜.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태나는 거 진짜로. 성공. 진짜 완전 태나요. 근데 저 네. 태나. 네. 태나는 삶.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해 줘요. 태나라는 거는 제 삶의 철학이자 약간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가 나다라는 말에서 가져온 거예요. 야. 그래서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삶의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좋은 네. 단어를 알게 됐어요? 계속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추구하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글로 정리해 나가면서 태가 나다, 태가 나다. 그렇죠. 근데 이제 태나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외면적으로는 되게 뛰어난데 내면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의 밸런스, 그러면 나는 단순히 보여지는 태가 아니라 내면의 태까지 좀 가꾸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엄지님은 네. 내가 이제 겉은 이게 다 사람들이 다 네.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가 이렇게 좀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걸 좀 이렇게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뭔가 남의 시선을 좀 과하게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 다 비슷비슷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하나 뭔가 새로운 활동들을 찾아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좀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된 다음부터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외면하고 내면이 같이 좀 뭔가 네.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때가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어떤 게 좀 가장 많이 좀 달라져요? 아무래도 조급한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역시. 네, 남한테 휘둘리는 게 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이제 좀 세울 수 있게 되니까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내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좀 휘둘리잖아요. 맞아요. 이거 해야 되나? 지금 이 사람은 이 나이에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되다 보면 맞아요. 진짜 이도 저도 아닌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아니 어쩜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물론 건강에 또 지금 네. 대표 아이콘이긴 하시지만 뵙기에는 뭐 이렇게 운동도 안 하실 것 같고 그냥 야리야리 하시고 막 이래서 네. 청순한 이미지고 네, 네. 그런데 운동을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운동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평상시에 어렸을 때도 몸을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렸을 때 쓰던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몸을 이렇게 쓰는 걸 잘 그걸 썼네요? 되게 좋아해서 네. 고등학교 때도 손글씨로 식물일지 쓴 게 막 학교 신문에 실리고 그 정도로 글씨 와. 쓰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때 다이어리를 봤는데 아마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일 거예요. 거기에 뭐 예쁜 다리 만드는 운동법, 와. 뭐 피부 관리법, 박봄 다리 만들기 운동법 막 이런 거 유행했거든요. 어머.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도 몰랐지만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엄지님도 그 아이돌들이 이렇게 동경하는 몸매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아니면은 이게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내가 네. 만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8kg부터 56kg까지의 몸무게를 다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깡 말랐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는 네. 진짜로 제가 너무 말라가지고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껌딱지가 제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밋밋해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그냥 나는 마른 몸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공부를 하고 또 식이요법을 병행하다 보니까 좀 뭔가 몸이 건강하게 예뻐지는 걸 경험했고 또 그러다가 식탐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이제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네, 운동량이 많아지고 내가 이걸 먹으면 몸매가 안 좋아질 거야 막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식탐이 생기니까 막 먹기 시작해요. 그때가 제가 56kg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부터도 계속 이제 나만의 테를 찾아가는 과정인 게 뭐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 하게 되면은 식탐이나 이런 걸로 또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하는 게 진짜 태나는 삶을 찾아가는 저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식탐을 지금 조절하세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뭐 야식을 먹고 싶다면 먹어요. 대신 다음날 오전에 꼭 공복 유산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식을 먹고 싶으면 조금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2입 먹을 거를 한 입밖에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식탐이 사라지고 음식 맛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나 오늘만 먹고 내일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하잖아요. 저는 페레로로쉐 한 박스를 한 번에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이게 나중에 뭔가 탐으로 발전하는데 그쵸. 그냥 뭐 먹어도 돼. 맞아요. 근데 2개 먹을 거를 하나 먹든지 또 이렇게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맞아요. 되는군요. 네. 오. 그게 약간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저는 아이돌 트레이너라고 해서 진짜 아이돌 네. 출신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실 이제 아이돌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2가지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소속사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이돌은 아니었고 이제 잠시 연습생 시절을 겪었다고 하기에는 또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뭔가 아이돌들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중국어를 전공했던 점이 좀 도움이 돼서 중국 아이돌들을 시작으로 이제 한국 아이돌들까지 관리하는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그럼 아이돌들만의 특별한 뭐 트레이닝법이 있어요? 사실 방향성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좀 슬림하고 길쭉길쭉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가르칠 때 뭔가 수축성보다는 이렇게 이완해서 되게 몸을 길게 늘린 상태에서 힘을 쓰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추구합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이돌 트레이닝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신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일반 트레이너들과는 다르게 좀 저만의 브랜딩을 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다가 한류 트레이닝 센터에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어떤 계기였던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막 보디빌딩 대회 나가고 이럴 때였는데 과거에 소속사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계자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대회에서 막 1등하고 입상하니까 엄지야 그럼 너 여기서 한번 애들 몸매 좀 관리해줘 볼래?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중국 아이돌들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아이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걸 한국 걸그룹 애들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 선생님처럼 몸매 만들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또 원장님한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아이돌과 한국 아이돌들이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운동 막 이렇게 대회 나가서 1등 이렇게 하려면 그 준비 기간부터 해서 얼마나 걸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거의 한 6개월 준비는 했는데 평상시에도 계속 운동을 하긴 했어요. 근데 대회 때 워낙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을 바꿨어요. 몸은 다 비슷비슷하게 좋다. 그러니까 몸은 나도 비슷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만들되 퍼포먼스로 승부를 보자 해서 그때 이제 최초로 제가 이제 보디빌딩 대회에서 마술쇼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포징할 때 막 이런 식으로 포징을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서 꽃이 빵 나오는 거예요. 막 불이 빵, 아니면 뭐 비둘기 빵. 비둘기까지요? 그래서 그거 배우려고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비둘기 마술쇼, 불쇼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포징만 이렇게 취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략을 바꿔가지고 아예 포징하는데 사람들 저거 뭐야?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보게끔 좀 저는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먹힌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그때 어렸을 때라 좀 이렇게 스킨이 두꺼웠거든요. 복근이나 이런 게 지금보다 저는 안 보였어요. 근데도 1등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전략적이다.
그때 그랬죠. 테나는 거 진짜로. 성공. 아니 어떻게 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사실- 박사님이잖아요. 네? 네, 박사가 와. 됐는데 아무래도 좀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운동이라는 게 삶을 바꾸는 에너지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성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죠. 아니 박사를 딱 따고 나니까 뭐가 달라져요? 일단은 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그래도 업계에서는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젊은 보니 축이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직업이 뭐예요? 트레이너. 이러면 그냥 그렇지. 약간 그게 네. 있어요. 왜냐면 트레이너가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잖아요. 다른 직종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트레이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박사하고 뭐 지금 교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게 티내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죠. 네, 좀 뭔가 기회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뭔가 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오신다든지 좀 더 저에게 맞는 것들을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뿌듯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얼마나 덕분에 살죠. 덕분에 살아야죠. 네, 덕분에 살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든 네. 건 없었어요? 힘들죠, 사실. 왜냐면 가장 힘든 건 그거였어요. 제가 실무에 있다가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는 제가 일하는 게 당장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학교는 아닌 거예요. 저는 이 학교에 4년 넘게 있으면서 이런 방송 활동도 못하고 제가 하던 것들을 대부분 많이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엄지 그냥 공부하는구나. 그냥 약간 내가 도태되는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쌓아가고 있는데 티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박사를 취득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제 티가 나는데 그 4년 동안은 막 엄지 요즘 놀아? 약간 엄지 뭐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테나가 이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와서 네. 그러는데 테나 프로젝트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되게 언급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운동이 네. 삶을 바꾸는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죠.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역시 나의 삶도 바꿀 수 있지만 남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런 뭔가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운동에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기반으로 뭔가 아동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좀 선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 쪽 선생님들과 해가지고 이제 네. 좀 스포츠 봉사단을 계획 중에 우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스포츠 봉사단 분들이 모이면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같이 운동해주고 운동도 알려주고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더 오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분들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몸매 관리하는 방법이나 좀 아픈 부위가 있다면 어떻게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체능적인 부분은 사실 추가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지 않은 친구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와. 하면서 우리 모두 태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돌 트레이너에서 이제 네. 아이들을 위한 그거 좋은데요? 그죠? 라임 좋아요. 라임 아이들을 좋죠. 위한 아이들 아이들 트레이너. 트레이너. 괜찮은데요? 이따 여기 메모장에 한 줄 네. 적어야겠어요.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요즘 그럼 대학 강단에서도 강의는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 스포츠 마케팅 과목 가르치고 있어요. 와. 네. 스포츠 마케팅은 또 어떤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스포츠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이론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이론들을 가르치되 저도 실무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실무화 적용해서 현재 좀 트렌디한 그런 사례들 많이 들어서 좀 강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야, 제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뭐 자라나는 분들이니까. 아니 누군가는 평생에 무슨 졸업 논문 하나 쓰는 것도 네.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 게 힘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 근데 그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기록하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것처럼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생 때부터 했었는데 관리를 한 5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블로그 등급이 최고 등급인 거예요. 어머. 그때 써놨던 글들이 네이버 알고리즘에서는 계속 좀 되니까. 그거를 괜찮게 봤던 건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 글 쓰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지금도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책 출간 뭐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떤 책이에요? 지금 가제는 아이돌 관리법 태나는 몸매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아, 이거 제목만 들어도 되게 어떻게 좋은데? 됐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약 11년간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과 그렇죠. 노하우들을 담은 책인데 보통 아이돌 관리법이라고 하면은 극단적이고 인위적이고 뭔가 맞아.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떠올리세요. 어나더 레벨을 갖고. 네, 근데 이러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돌이라는 직업 자체가 뭔가 이상향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이고 인위적인 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체계적이고 뭔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관리를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래오래 살아남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면적인 것과 외형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인 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책 다시 한번 제목 한 번만 더. 아이돌 관리법 태나는 몸매의 비밀. 비밀. 이제 곧 출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건 저희 후추에서도 만나실 수 있다는 후추. 거. 제가 후추 써봤잖아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 책 읽는 재미가 더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만든 게 저희 또 후추에 이제 책 카테고리가 또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엄지님의 추천 너무 좋다. 도서를 저희가 입점하면 또 아마 우리 엄지님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 그 책 따라 읽어야지 이런 영향력이 또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책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 좀 도움이 진짜 될까요? 좋은 책들이 진짜 많은데 그 Start with Why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 번쯤 재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살고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발전하는 것 같진 않고 근데 나는 계속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누구나 한 번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이제 뒤로 물러서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Why?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발전하는 것 같진 않다. 도태되는 느낌이야.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보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은 했지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새롭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해주셨고 또 한 권 정도 더 해주신다면?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안목고스 팀을 통해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 제가 강연도 듣고 저자 직접 강연과 그 책을 사인책을 받을 수 있던 그런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본명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명 앞에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붙여서 아이돌 트레이너 박엄지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마케팅을 하고 개인을 브랜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럴 때 이 사회에서 나의 이름으로서 불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게 해준 책입니다. 특히나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나 혼자만의 브랜드를 좀 만들고 개척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책이 다양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시대예고 호명사회. 맞아요. 오늘 또 이 방송 통해서 우리 또 엄지 박사님을 또 알게 되시면 또 하나의 신세계를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경험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권의 책 추천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제가 다들 적극적으로 추천 도서는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오늘 엄지님이 진짜 이거를 증거품을 갖고 오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게 어떤 건지 좀 보여주세요.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긴 했지만 이게 기억이라는 게 자꾸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남기지? 라고 생각해서 한 저만의 프로젝트인데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까지 쓰는 게 한 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독후감을 쓰면서 이렇게 글로 기록을 남기다 보면은 봐도 돼요? 네. 우와. 보면은 제가 기록을 이렇게 남기다 봐요. 막
열 번째 책. 그래서 뭐 제목 하고선 내가 와. 지금 어떤 것들이 생각이 들었고 이 책에서는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았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 쓰셨어요. 네. 근데 이거를 길게 쓰려고 하면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세 줄이라도 쓸 거야 라는 생각으로 뭔가 당시에 내가 들었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책에서 얻은 정보를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책을 이번에 집필하면서 이러한 철학들을 거기서 나왔던. 제 운동 쪽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참고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당장은 뭔가 딱 나타나지 그렇지. 않지만 뭔가 학위를 따는 그럼요. 것처럼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라는 사람의 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꿈 또 새롭게 꾸고 계세요? 저는 이제 계속 언급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제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게 외적인 것으로 뭔가 화려한 느낌보다는 정말 이 내면까지 좀 나만의 것으로 이제 알차게 건강하게 가꾸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라는 게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하고 있고. 어떻게 좀 앞으로도 이렇게 더 건강해지셨나요? 저는 너무 지금 저는 네. 이걸로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항상 이걸로 하는데 아마 이게 오늘 제가 오늘 엄지님 만나고 나서 느낀 점을 함축하는 말이 아닐까. 뭐죠? 저희가 항상 마지막은 우리 박엄지는 땡땡땡의 안목 고수다. 이렇게 제가 항상 적어드리거든요. 우와. 그래서 우와. 여기에 새로 이제 또 너무 멋진데요? 앞으로의 멋진 기록으로 또 통해서 또 이렇게 멋진 영향력을 만드시라고 해주셔서 제가 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박엄지님 만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태어남. 그래서 저도 오늘 모르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것들 또 이렇게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좀 잊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엄지님을 통해서 다시 뭔가 좀 태어났다라는 느낌. 그래서 같은 태자니까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좋아요. 저는 박엄지는 누군가의 인생을 계속 태어나게 하시는 안목 고수다라는 의미로 태어남의 안목 고수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요. 저 지금 약간 뭔가 살짝 저 티거든요. 근데 그죠? 살짝 지금 감성이 올라가고 제가 티를 감동시켜본 건 정말 최근인 것 같아요. 감동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박엄지는 태어남의 안목 고수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더 태난다. 더 태난다. 그죠? 앞으로 함께 태어납시다. 네.